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장이 볼 때 결국 이재명이가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두 손을 드는구나. 이런 걸 아마 재판장이 충분히 느꼈을 오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을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래서 안면 인식장애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고로 자신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바로 이런 배경이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도 웃기지 않는 코미디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도 많이 돌리고 하는데 자신한테 명함 받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시죠? 그래도 자기는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밑에서 8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고위직으로 그것도 대장동 개발팀장으로 있었던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극단 선택 뒤에 모른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이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인도 아마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왔다는 자체는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재판장님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그동안 이 재판 초기부터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이 김문기와 호주 출장 가서 골프도 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보면은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골프장에 가서도 눈을 마주친 게 없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해서 실소를 자아냈는데 급기야 자신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게 벌금 액수를 줄여달라. 국회의원 배지는 안 떨어지게 해달라. 이런 의도가 깔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면은 김용이 증인으로 나왔죠. 김용을 상대로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명함을 70만, 80만 장 돌렸다. 누가 자기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이건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지수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이재명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그러면서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한번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와가지고 자신한테 저를 아시죠? 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안면 인식장애라고 비난한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8년을 자기 밑에서 보좌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위 간부입니다. 김문기는. 그다음에 바로 자신이 당군 이래 최대 지적이 있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히 지금 이제 이재명이 사실상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고 실토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실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장이 볼 때도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내놓을 반박 증거 이런 게 없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라고 제가 비난도 듣고 합니다. 그러니 재판장님 벌금을 때릴 때 액수를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배지만 좀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일종의 아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핑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업무를 담당한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어요. 김문기 처장이. 근데 검찰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나 그 사람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수차례 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기어이 안면 인식 장애라고 하는 참 희한한 정치인들 재판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참 별 희한한 게 다 나온다 하는 그래서 조롱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게 완전히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죠. 자기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입니다.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야지. 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이렇게 했던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이제 엄청나게 무능과 불법과
검은 유착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싹 말을 바꿔가지고 유동규하고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최종 결제를 이재명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뭐 유령이 한 겁니까? 이재명이는 바보입니까?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든 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이 나와서 뭐 이재명이 묻는 말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재명에 유리한 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히려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이재명, 김용이 서로 짬짬이 하는구나. 근데 참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법정에서 얘기한 게 나왔습니다. 자필 확인서 이런 거를 자기가 작성을 했다. 김용희가.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이 이제 김문기 모른다. 이거 갖고 기소가 되니까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재명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필 확인서를 자기가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자필 확인서를 이재명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죠. 이거 웃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런 것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 바로 이재명인데 자신이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관련해서 이 김용한테 증거를 좀 제출해달라. 이게 이 발상 자체가 자신의 지금 법정에서의 그 했던 발언과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필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있었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자기가 알려드렸다. 이를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가 됩니까? 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이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자,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은 지지난해입니다. 지지난해 12월이고 이것이 1년 뒤에 이재명이 기소가 되니까 자, 김용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하나 써줘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한참 대선 운동이 시작돼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됐던 것이 2021년도 12월이었는데 그때 극단 선택을 했으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소가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한테 자신의 핵심 측근한테 이걸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법정에 제출한 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문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김용보다는 사실은 유동규죠. 근데 유동규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죠. 유동규 꼬리 자리기 하고 있었으니까 김용한테 이렇게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검찰이 날카롭게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촉발됐던 그 시점이 재작년 2021년도 12월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뒤늦게 이제 김용한테 얘기해가지고 자필 확인서를 받아갖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건 말 맞추기죠, 말 맞추기. 이들 사이에서 무슨 확인서를 써주든 그게 무슨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둘이 다 지금 비슷한 혐의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핵심 측근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검찰이 아주 날카롭게 또 꼬집었습니다. 김문기의 휴대전화 기록을 보면 2009년에 이미 이재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8년 말엔 이미 이재명이 김문기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용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도 이 시점에 이미 그 김문기를 알았기 때문에 뜨끔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또한 검찰이 법정에서 주장해왔던 그 내용을 김용도 사실상 법정에서 시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발언을 김용이 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 김용이 그 법정에서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이 보면은 자기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한 발 빼는 이런 것들이 좀 곳곳에서 나왔죠. 자신은 뭐 측근이 아니고 참모일 뿐이다. 즉 상하 관계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그다음에 정진상에 대해서도 정진상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지 몰라도 자기는 정진상과 그냥 아는 관계일 뿐이다. 라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진상과 함께 깊숙이 묶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의 오늘 발언을 보인 바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2018년 말에 이재명이 김문기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2009년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김용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이 결국은
완전히 지금 최후의 바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자신이 거짓말인 것을 이제 실토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한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이런 그 변명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재판장에게 일종의 아부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다 지금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뭐 유동규도 증언을 하고 일관되게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황당한 빠져나가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전혀 영향가 없는 이런 그 발언까지 이 10차 공판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꺼낼 게 없다. 반격할 소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이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